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주무관 조연희입니다. 저는 갑질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과 조직문화 개선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갑질의 원인에는 크게 제도적 원인, 사회적 원인, 또 개인에게서 기인하는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조직문화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갑질은 가해자, 피해자 각자에게 부여된 지위나 권한의 차이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맞닥뜨릴 수 있는 일반적인 갈등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시행 이후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의 경기도교육청 갑질행위자 징계 현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현황에 따르면요. 처분 대상이 된 10건의 갑질 중 10건 모두 비인격적 대우 또는 비인격적 대우를 포함한 기타 다수 유형의 갑질 행위였습니다. 또 2018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공분야에서 적발돼서 징계 처분된 갑질의 65.3%가 비인격적 대우 유형의 갑질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토론회에 오신 분들께서는 갑질 예방과 갑질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갑질의 정의 그리고 유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갑질의 유형에는 크게 비인격적 대우 유형과 법령 위반형 대우 유형이 있는데요. 비인격적 대우는 말 그대로 폭언이나 아니면 신체상의 폭행 등을 자행해서 상대방의 인격과 존엄성에 영향을 주는 유형의 갑질이라고 한다면 법령 위반형의 갑질은 말 그대로 법령을 위반해서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뭐 사적 노무를 요구하거나 발주기관이 계약 상대자에게 부당한 추가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은 기관 이기주의 유형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비인격적 대우와 법령 위반형 갑질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인격적 대우 유형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 대상이 되는 갑질 행위의 대다수가 비인격적 대우라는 점은 가해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우월적 지위에 상대방을 모욕하고 괴롭혀도 되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데서 갑질이 시작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런 그릇된 인식은 행위자 개인의 도덕성이나 또는 행위자 개인이 갖고 있는 인간과 공동체에 대한 몰 이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개인을 둘러싼 사회와 조직의 갑질 친화적 문화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4월 13일 뉴욕타임즈는 조현민 당시 대한항공 전무의 일명 물벼락 갑질 사건을 다루면서 갑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봉건 귀족처럼 행동하는 임원들이 하급자나 하청업체 직원을 괴롭히는 것이라고요. 이러한 표현은 우리 사회 다수의 갑질 행위자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지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 또 그 저변에 깔린 서열의식을 꿰뚫고 아주 명쾌하게 풀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근현대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사회 변화를 걷고 그동안 과거에 유교가 윤리와 예를 강조해 오던 전통이 사라지고 오직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만 남아버린 이 왜곡된 유교 문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일제강점기와 군부 독재를 지나면서 깊숙이 뿌리내린 군대식 서열 문화와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갑질이 발생하기 아주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끼리도 연장자가 나이 어린 사람을 하대하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 또는 상급자가 하라면 해야 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직장 문화부터 또 의료기관 내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악의적으로 괴롭혀서 결국 아주 최악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가는 일명 태움까지 그 발현되는 양태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서열 문화의 문제는 개인을 그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개성보다는 그의 지위나 나이의 높고 낮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과 재력으로 평가하고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또 그 결과 서열에 따른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관계를 정당화하게 됩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를 특정한 기준에 따라 줄 세워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런 서열 문화는 공직 사회에서 도드라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조직은 철저한 직급 사회로서 선후배 간의 관계가 뚜렷하기에 더 그렇습니다. 공직 사회는 외부의 유입이나 기존 조직원의 이탈이 거의 없이 폐쇄적으로 운영됩니다. 고인물이 부패하기 쉽듯이 이렇게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질서 속에서 조직 문화가 경직되기 쉽고 그에 따라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직장 내 업무 수행을 위해서 설정된 위계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인식, 또 그러한 인식을 규범화하는 경직된 조직 문화가 만나서 직장 내 갑질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속한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공동체가 이런 갑질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면서 갑질이 점차 심화되고 결국 피해자 개인의 괴로움을 넘어서서 조직 전체를 좀먹게 합니다.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갑질을 양산하고 그러한 갑질이 만연해지면 다시 조직 문화가 훼손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일정한 규범과 질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담당 직무와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것 역시 조직 운영의 측면에서 불가피합니다. 또 우리 같은 공직사회, 공공기관에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소 수직적인 문화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런 공직사회의 수직적인 문화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 수직적인 문화에서 유래하는 지나치게 경직되고 권위적인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폐쇄성이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적극적으로 조직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7월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갑질 및 부당 업무 지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0.9%가 최근 1년 내에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 조직 내의 갑질이 적지 않은 이유가 단지 부도덕한 개인의 탓인지 우리 모두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질은 사회 전체의 문화, 조직 문화, 그리고 행위자와 피행위자 간의 개인적인 특수한 관계 그리고 자신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이 누군가에게 상처나 비인격적 대우를 해도 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행위자의 인식이 더해져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행위자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거나 그릇된 인식을 가진 한 명의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개인이 가진 생각이 갑질 행위로 발현되는 데는 조직 문화가 토양을 제공했음을 모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직은 우리 조직의 특수성이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 내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갑질 행위자를 조사하고 엄벌하고 또 사례를 널리 알려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일 겁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은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조직 구성원 전체가 상호 존중의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하고 그것 자체를 다시 조직 규범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강한 권력,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만 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갑질 행위자는 관리자급일 수도 있지만 지금 갑질 행위를 당하는 피해자 중에 누군가가 다시 그러한 직급에 올라간다면 또 다른 갑이 될 수 있습니다. 지위나 권한에서의 상대적인 우월성이 충족된다면 누구나 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상대를 위계 속의 특정 지점에 있는 상급자나 하급자로 지위 속에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도록 상호 존중 문화를 내면화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모두에게 이런 상호 존중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규정에 의해서 모든 기관에서 매년 한 번,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갑질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정책이나 홍보 사업은 조직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찾아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지만 이 갑질 예방 교육은 조직이 개인에게 다가가서 직접 설득하고 그 사람들의 내면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갑질 예방 교육의 목표는 앞으로 말씀드릴 3가지로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목표는 인권의식 함양과 상호 존중 문화 조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질은 위계를 지배, 피지배 관계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인식이 행위로 발현이 된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누군가는 그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나처럼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그렇게 대우하려는 상호 존중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행동으로까지 발현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갑질 예방 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는 교육 대상자의 인권의식 함양으로 설정이 돼야 됩니다. 또 갑질 예방 교육은 특정한 직급이나 직렬, 우리가 흔히 관리자급이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을 잠재적 갑질 행위자로 보고 그들에게 갑질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는 것, 위협을 하는 것에서는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서 구성원 전체가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소통하는 것의 차원에서 이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갑질 예방 교육에서 단순히 갑질 관련 규정과 처벌 사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심리학이나 사회학, 인문학 등의 역량을 갖춘 갑질 예방 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그 강사들을 현장에 파견해서 연일에 모든 교직원들이 받고 있는 갑질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고 그것을 통해 교직원들의 내면에 상호 존중 문화를 깊숙이 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갑질 예방 교육이 설정해야 되는 목표는 청렴성 강화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내 갑질 행위로 인해 처분된 징계 10건 중에 6건, 공공분야 전체의 징계 처분 행위 중 34.7%는 법령 위반, 사적 이익 요구와 같은 법령 위반형의 갑질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갑질 가해자들에게 청렴의식까지도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갑질 예방 교육은 청렴 예방 교육과 연계해서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그 자체를 제고하는 걸 또 하나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갑질 예방 교육이 가져야 하는 목표는 갑질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갑질 예방 교육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급자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합니다. 물론 이것은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말씀이겠지만 사실은 갑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갑질이고 하급자는 상급자의 어떠한 언행에 상처를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질 예방 교육에서는 교육 대상자들에게 갑질의 정확한 정의, 정확한 유형과 사례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단순히 개인 간 갈등을 갑질로 잘못 해석하고 이것을 신고함으로써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복하고 조직 내에서 갈등이 오히려 심해짐으로써 결국 분열을 가져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람직한 문화를 가진 조직에서 조직 구성원이 높은 직무 만족도를 갖고 있을 때 조직의 성과가 달성된다고 합니다. 갑질을 피해자, 가해자 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조직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려고 할 때, 그때에서야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일하고 결국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경기교육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갑질 관련 제도를 꾸준히 정비해 오고 있고요. 올해 2022년에는 단순히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교직원들이 상호 존중 문화를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지 그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갑질을 제대로 조사하고 엄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갑질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펼치고 있는 다양한 상호 존중 문화 조성 캠페인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조직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또 제대로 된 효율적이고 효과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정책에 관심을 갖고 현장에서 실천하고 또 상호 존중 문화를 내 손으로 이루려고 노력하는 경기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내 갑질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포함한 우리 조직 구성원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